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오는 목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 심판 10번째 변론기일을 변경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오후 2시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짚어보기 전에 윤 대통령 측이 이 10차 변론기일 오는 목요일 20일에 신청 변경서를 냈습니다. 당일 오전에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건데 헌재가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예,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차 이제 변론 기일까지는 지정이 됐었는데 10차 변론 기일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일 오후 2시에 이 증인 신문에 대해서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네. 이 20일에 오후 2시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20일이 이 오전 10시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 또 구속 취소를 지금 현재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문 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25일로 일단 이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연기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예.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뭐 연기 신청을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지금 입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 변론 기일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까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헌재에서 이 결론을 결정을 한 다음에 통지를 하는 형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네. 이 연기 신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이 국회 측에 이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한 번 더 걸칠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재판의 공정성이라던가 속도전 관련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 중대한 결심의 발언까지도 했거든요. 이번에 기일 변경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어떤 뭐 행동이라던가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은 뭐 지켜보실까요? 예, 만약에 오늘 이제 9차 기일에서 이 기일 연기 자체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뭐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대한 언급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8차 기일 당시에 이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할 것인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어쨌든 지금 10차 기일이 지정이 된 상태고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채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중대 결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방어권 보장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대 결심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중한 내용까지 나아갈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오늘 열리는 9차 변론은 증인 없는 재판으로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던데 자세히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지금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 증거 조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증인 신문 외에 이제 현재에서 채택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이것들이 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낭독을 통해서 그리고 이분 취지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하는 겁니다. 뭐 음성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통해서 이 음성 파일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시청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 증거 조사에 대한 부분이랑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 동영상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각 당사자별로 2시간씩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뭐 주장이라든지 사실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국회 측이 청구인이지 않습니까? 청구인이고 탄핵을 해달라라고 지금 이제 헌재에다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국회 측에서는 청구인으로서 이 청구 사실 지금 현재 이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이고 이에 근거했을 때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이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증인신문에서 나온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국회에서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사기관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CCTV 영상 이런 추가 증거들을 통해서 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지 않습니까? 피청구인은 이 부분 이제 방어를 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이 부인된다.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법이나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현재까지 나온 뭐 조서나 이 증인의 증언들에 있어서 모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순점을 부각해서 이 신빙성을 이제 탄핵을 한다거나 또는 이 증언 자체가 이제 이 증인의 상황에서 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신빙성을 낮추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CCTV가 이제 제출이 됐다라고 하고 이 부분 재생이 됐다고 했을 때 이 CCTV가 국회 측에서 그 주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 영상에서 보이는 내용이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조금 유념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헌재는 지금껏 조사하지 못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좀 눈에 띌 만한 내용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수사기관의 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보도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조서의 내용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도가 되지 않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영상들이 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어떠한 증거까지 나올지를 저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레 10차 변론에는 3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3명인데 국무회의의 적법성부터 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될까요? 예, 일단 이 세 사람의 증인이 각자 이게 이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쟁점이 될 것이 국무회의에 심의가 있었느냐 자체가 탄핵 이제 사유 중에 하나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비상사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 헌법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인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 측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에게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포조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진술을 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이 당시에 실제로 전화를 받은 것이 어떠한 내용의 통화였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국회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 출동했던 경찰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지시를 최초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이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경찰에서도 체포조 관련 인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명단을 제공한 것이 어떠한 목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례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었고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하는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념에서 볼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헌재가 진행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재판관들이 직접 물어보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 질문의 내용에서 이 재판관들이 어떠한 부분의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유념에서 볼 부분은 이 각각의 증인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떤 것들을 묻고 어떤 그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 헌재가 이제 8차로 지정을 해놨다가 10차까지 연장을 한 건데 추가로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하루하루 기일마다 상황이
좀 변경된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10차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추가 증인신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증인신문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검증 신청이라든지 감정 신청 이런 부분을 했던 것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론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를 위한 기일도 지정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런 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최소 한 차례 정도는 이 법리와 그리고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이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만약 10차에서 기일이 이 증거조사에 대한 기일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변론 기일을 한 차례 이상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해도 3월 중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0차 기일에서 만약에 이 증거 조사가 종료가 되고 11차에 최종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통상적으로는 이 최종 기일로부터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이제 선고 기일이었던 것이 이전의 탄핵 사건에서의 이 전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 기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를 각각의 재판관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것이 다수 의견인지 또 어떤 것이 소수 의견인지 별개 의견인지 보충 의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시간이 이 10일에서 14일 정도를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짧을 것인지도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단전 지시를 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안이 앞으로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되면서 알려진 사실인데 이 국회에 이제 들어갔던 군 인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인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이 전기 배전함을 이제 조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 잠시 이제 불이 꺼지는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현태 이 707 특임 단장이 이 국회에 들어갔던 이 그 군인들의 이 지휘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임 단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단전에 대한 지시는 본인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진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이 지하 1층을 단전한 것이 어떠한 목적이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지금 지하 1층이 단전 상황이 있었던 것이 1시 6분입니다. 새벽 1시 6분이고 1시 1분에 이미 국회 해제 의결은 나와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그런 단전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이것이 당시에 이 군인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 이후에 뭐 다른 또 별도의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어떠한 목적으로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쟁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다만 이것 자체도 결국 단전에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국회 기능마비 시도가 있었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뭐 끌어내라고 했다. 이 여부가 더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집중을 가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려되는 것이 이 탄핵 심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까지 몰려와서 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찾아와서 시위를 한다던가 가족의 어떤 신변을 위협한다던가 이런 점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 처벌 수위라던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보도를 본 상황인데 뭐 자택 주소라든지 관용차 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자택 앞에서 시위를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주소를 공유한다든지 이 관용차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유한다든지 취득하는 이 과정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스토킹 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당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이 뭐 가족들에 대한 신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 형법상의 협박죄도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